저가 커피 매장을 오랫동안 운영한 사장님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전만큼 돈이 안 돼요.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예전만큼 돈이 안 될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가 커피는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만큼 당연히 수익도 떨어지겠죠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매출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백다방 월 매출은 2,500만 원 정도로 꾸준하고요. 컴포즈도 월 매출 2,100만 원 정도로 매우 꾸준합니다. 메가커피는 심지어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이 외에 다른 브랜드들을 봐도요, 특별히 부진한 브랜드가 아니라면 매출이 다들 꾸준한 편입니다. 물론 매장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경쟁자가 계속 들어오면서 매출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죠. 하지만 들어올 브랜드 다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매출이 유지되는 것이 저가 커피입니다. 그런데 왜 저가 커피 매장을 오랫동안 운영한 사장님들은 예전처럼 돈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매출은 똑같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저가 커피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2016년도 수익률을 보면요, 이렇게 딱 평균 매출 2,500만 원만 올려도 오토 운영에서 700만 원이라는 순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2,500만 원을 팔면 2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수익률이 무려 19%나 떨어진 겁니다. 일단 재료비가 5% 정도 올랐어요. 7년 동안 원두나 포장용기 같은 원재료비가 당연히 올랐습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도 그만큼 올려야 하는데 아메리카노 가격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1,500원이에요. 그동안 가격 인상을 한 적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메리카노 외에 다른 메뉴들 가격만 조금씩 올렸습니다. 투썸플레이스나 이디야 같은 브랜드들은 아메리카노 판매 가격을 400원씩 올렸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가 커피는 저가라는 특성상 가격 인상에 대한 고객 저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게다가 경쟁도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가격을 시원하게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력 메뉴의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메이저 브랜드들의 브랜드 파워는 더욱 더 막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가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말고 폐점하든지, 어차피 창업하겠다는 사람 줄 서 있어. 본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대응이 참 어려워요. 다른 브랜드로 바꿀 수 없다는 걸 본사도 알고 나도 알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너무 막강해지면 본사의 무리한 요구사항도 마지못해 들어줘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못 올리는데 원부재료 공급가는 더 높아지는 상황. 저가 커피는 앞으로도 이렇게 수익률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건비는 더 심각해요. 2016년 최저시급이 6,030원이었는데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올랐거든요. 무려 60%나 올랐어요. 그거를 인건비에 반영하면 450만 원이었던 인건비가 지금은 720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인건비 상승은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지만 저가 커피는 타격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커피는 가격 인상이 무척 어렵거든요. 지출이 늘어나면 판매 가격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 건데 저가 커피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투썸플레이스나 이디야 같은 브랜드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이 적기도 하고요. 다른 아이템들도 커피에 비하면 가격 인상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저는 순댓국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7년 동안 순댓국 가격을 3번이나 올렸거든요. 총 3,000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가 커피는 7년 동안 무려 인건비가 60%나 오르는 동안 주력 메뉴 가격 인상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재료비 인건비는 엄청나게 오르는데 판매 가격은 못 올리는 상황이니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임대료도 많이 올랐죠. 전기세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가 커피 사장님들이 예전만큼 돈이 안 벌린다는 말이 확실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창업 비용도 그동안 만만치 않게 늘었다는 건데요. 2016년도에서 18년도 사이에는 권리금, 보증금 포함해서 1억 초반이면 저가 커피 매장을 하나 차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1억 초반이면 어림도 없고요.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어지간한 상권에 들어가려면 2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창업 비용이
1.5배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왜 이렇게 비싸졌냐 하면 첫 번째로 인테리어 자재 비용이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로 좋은 자리에 큰 평수가 아니면 요즘에 본사에서 오픈을 잘 안 시켜주기 때문에 권리금 보증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커피 머신 같은 시설 비용도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메이저 브랜드들의 브랜드 파워가 막강해지다 보니까요. 예전보다 시설 비용에서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창업 비용이 1.5배가 됐는데 수익률은 19%나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꾸준하다고 해서 저가 커피가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맹점 사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사가 예전처럼 우호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고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다 보면 본사가 좀 강압적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본사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가맹점 입장에서는 너무 본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매장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같은 브랜드 매장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모로 예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저가커피 사장님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저가커피의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운영이 쉽기 때문에 오토 운영하기 좋고요.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출 높은 매장을 다점포 운영하는 건 여전히 사업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어요. 창업 자금이 넉넉한 사업가가 사업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활용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가 커피 매장을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건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전보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졌고요. 수익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매출이 확 높지 않으면 나를 갈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창업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